사실 이렇게 너무 저희 트루스 포럼이 복이 많습니다. 비록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구구라는 프레임 막 씌워지고 있지만 또 저희 트루스 포럼을 아껴주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도 그렇게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공대 79학번 카이스트 교수시고 지금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이신 이병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병태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연설해 주신 그 재학생처럼 꽃다운 나이 20살에 제가 이 교정에 1979년에 왔었습니다. 그때도 이 광장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요람의 꿈을 간직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제 동기 중에 몇 명은 저 뒤에 보이는 도서관 3, 4층 난간에 매달려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년 때 신군부가 들어올 때 암울한 잿빛 청춘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꿈꿨던 자유민주주의, 오늘 학교 오면서 저는 그 이후에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우리 앞세대의 노력을 거친 70년의 노력이 한 정부에 의해서 2년 만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번째 이 교정을 오면서 생각했던 핵심 단어는 양심이었습니다. 조국의 첫 번째 죄는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조국이라는 단어를 더럽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줘도 저렇게 지고 조국의 설레는 그 조국을 더럽힙니까? 이것은 조국의 죄이기도 하고 조국의 부모의 죄이기도 합니다. 양심이 없는 자가 대한민국의 조국을 대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는 대학만 3군데에 옮겼습니다. 미국에서 2군데, 지금 카이스트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은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박사과정 학생들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주말도 밤도 없고 몇 년의 세월을 지새우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장할 때 카이스트가 미국 또는 선진국에 대한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 조교수들한테 테뉴어 심사하는 논문의 기준을 확 높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주니어 교수들은 논문을 쓰지 못해서 테뉴어를 받지 못해서 자기가 몇 년의 세월을 바친 학교를 동료들 교수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슬며시 방을 뺍니다. 그게 논문입니다. 그런데 조국의 딸이 2주 인턴십을 통해서 4년간 5년간 한 연구 논문을 쓴다고요? 구명가게를 자영업을 하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 믿습니다. 근데 조국은 직업이 뭡니까? 교수입니다. 자, 이 집
부인과 자기가 특권층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가짜 스펙 만들 때 몰랐을까요? 그 모자른 딸내미가 어떻게 명문대학을 계속 들어가는지 비결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저는 절실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학문은 여기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짭새라고 불리는 전투경찰들이 학교를 뒤덮었습니다. 매일 지루탄의 연기가 저희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그때 숭고한 학원을 짓밟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학원이 왜 숭고하냐 하면 우리가 미래를 살아야 할 지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진실성에 기준했을 때만이 지식이 됩니다. 조국의 사기 일가는 집단 사기 일가는 학문의 진실성을 짓밟았습니다. 이게 양심불량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조국의 세 번째 제약은 수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주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으라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를 조국 일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 재능을 만들어서 재능 있는 사람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좋은 취지의 대학 자율화의 제도를 능멸하고 짓밟았습니다. 자율과 자유, 대학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가치를 역진시켰습니다. 대학의 역사를 후진시키는 양심불량의 가족이었습니다. 네 번째 제약을 말하겠습니다. 이병태가 하면 폴리페서고 조국이 하면 안가주망이라고 하는 이 위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의 자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치고 위선하는 사람이 후대를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산더미처럼 쌓이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 저는 조국은 사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사퇴하면 안 됩니다. 서울대 총장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국을 파면해야 됩니다. 교수는 사퇴하면 없는 일이 되지만 파면하면 5년 이내에 다시 교수직을 할 수 없고 그간 퇴직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외치겠습니다. 교육자 자격 없는 조국을 파면해라! 제가 또 떠오른 단어는 악마였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회사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입니다. 악마가 되지 말자. 저는 왜 악마라고 그러냐. 아까 우리 김은구 대표가 정말 절규했습니다. 법치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한테 극우라는 사람들이 누가 파시스트입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은 침묵하라는 사람들이 악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교 정상화한 설린 이유 타고 잘 지내자는 사람을 토착 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마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토착 왜구는 이 땅에 살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국제 협력을 하고 개방경제에서 더불어 번영하자는 사람들한테 죽창을 들고 찌르겠다는 사람이 악마가 아니면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악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는 혼자 탄생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은 조국의 몸통이고 동주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대학에서 가짜 논문 쓰는데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보다 더 가증스러운 사람들은 내 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양심을 저버린 저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을 지목하겠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제가 여기서 방황하던 시절에 제 선배로 저희들을 이끌고 민주화를 투쟁한다고 앞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유시민은 무엇을 했습니까? 민간인을 감금해서 집단 폭행을 가한 폭행범입니다. 그 폭행범이 조국에 대해서 일절 불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산호맹 활동으로 국보법 실형을 받은 사람이 불법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인정한 위장 전입을 자기도 인정했는데 불법이 없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편이면 모든 게 선이고 정치적으로 내 편이 아니면 모든 게 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악마의 무리들입니다. 저는 김은국 대표가 말했던 대표적으로 저들에 의해서 토착 왜구고 극우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악마의 몸통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지금 고난의 행군 중입니까? 아닙니까? 환율은 1년 전보다 15% 떨어졌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은 최악입니다. 맞아요. 이 경제 고난의 행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옳은 소리 딱 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당신은 정치하지 말라고 한 얘기입니다. 왜 했을까요? 정치권이 삭막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지금 2년을 지나놓고 보면 문재인 너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경제를 핸들할 능력이 안 되니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지 말라. 너는 바보라는 얘기인데 바보는 자기가 바보라는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우리의 역사는 부정되었습니다. 저는 6.25 6월 25일 그 국립현충원에 계시는 저희 장인을 인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 정부를 세워서 고위직을 했던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국군의 뿌리를 향해서 싸웠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부정되고 자유를 지킨 용사들은 전범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침략했던 사람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동포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부정은 최근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지소미아의 한 반미 선동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영권 세습을 그렇게 죄악시해서 지탄하던 인간이 온 가족이 학교 법인을 배임과 횡령과 위장 이혼과 위장 파업으로 톨톨 털어먹었습니다. 그 거품을 든 배임과 횡령이 이 가족 사기단에 의해서 벌어졌고 그 구린내가 천하를 덮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걸 금지해 놨더니 가족 펀드를 만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위장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해 충돌을 방지하려고 하는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외치겠습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죠? 조국 가자 감옥으로! 깜빵 가자 조국아. 문정부 2년 나라는 두 쪽이 나 있습니다. 70대 80대 노구를 이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설이나 혹한이나 주말마다 나서는 저 노인들의 절규가 안 들립니까? 그분들은 이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정신적으로 망명해 있는 나라 없는 국민처럼 돼버렸습니다. 왜? 저들을 도저히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얘기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사기꾼 문재인 물러가라! 문정부 2년 미래의 꿈은 도적 맞았습니다. 건국과 함께 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카이스트에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쌓아왔던 원전 산업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응한다고 태양광산업 풍력사업하면서 사회주의 좌파들의 도둑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한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망하고 있고 우리 최하위층 계층들은 점점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선심 쓴 문케어 때문에 의료보험비는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과 재정은 파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기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의 꿈을 도적질해서 표를 사는 폐악입니다. 젊은이의 꿈을 돌려달라 외치겠습니다. 젊은이의 꿈을 돌려달라. 문정부 2년 인류 역사가 축적한 지혜는 잊혀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증명한 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고 번영된 나라를 만든다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아무리 많이 올려줘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허황된 이야기가 소주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친해지면 세계 경제 6대 대국이 한다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통독을 하고 났을 때는 동독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서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동독을 개발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3,000조를 때려부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그대로 두고 백두혈통을 그대로 두고 공산주의를 거기에다 그대로 두고 1,000조, 10,000조를 때려 넣어도 경제 부흥 안 됩니다. 공산 독재 그 아래서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계획 경제에서 잘 사는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300년 산업혁명 이후로 퇴득한
역사의 지혜를 부정하는 멍청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은 경제 음치라고. 문정부 2년 국가의 틀은 그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지소미아 폐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부부 사이에 싸움했다고 집에다 불 질러도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방화범 물러가라! 문재인 물러가라 자식아. 문재인 물러가 이 자식아. 문정부 2년 희망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곡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청년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저들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용감히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들에게 남은 것은 실력 없다는 무능도 증명했고 이 나라를 아끼는 게 아니라 북조선에 애국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을 했고 도덕적 기반도 없는 파탄된 위선과 과시계 정부라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아있는 기술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치공학의 기술입니다. 이 문재인은 미사여구의 미소 띤 가면을 두텁게 쓰고 있습니다. 그 미소의 가면의 모토는 이랬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거짓말! 거짓말!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기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한 기회를 가짜 자료를 가지고 훔친 자가 누굽니까? 예, 조국이고 문재인입니다. 모두 다 강탈! 과정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공정하다 아니다 감독하고 지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지 저들의 계획이 아니고 지시가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있게 수용해야지 자기가 선택한 걸 가지고 나라 탓을 하고 나라에서 매겨 살리라고 하는 기생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오는 거지 문재인의 지시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이 미사여구가 바로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미소 띤 가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면을 벗깁시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용기 있게 전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기구간 외쳤던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조국을 파면해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방화범 문재인은 물러나라.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